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명섭, 86살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병원 복도를 57년 걸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건 하나, 노년의 걸음은 약이 아니라 식탁과 습관이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검사해 보면 뼈는 멀쩡합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근육이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비싼 주사와 수술이 더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여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값비싼 치료보다 값싼 식단과 5분의 움직임이 낙상을 막는 데 더 결정적이지만 그 이야기는 잘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양심에 걸려 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보아온 현실을 바탕으로 오늘은 뼈보다 근육, 숫자보다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겁니다. 더 이상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답은 이미 여러분의 주방과 거실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은 매년 약 1%씩, 근력은 그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2, 3년 전 국제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힘은 연간 3%, 순발력은 8%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 계단 오르는 속도가 똑같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팔로 짚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조용한 근육 손실의 신호입니다. 낙상이 어제의 한순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의 조용한 근육 손실이 쌓인 결과입니다. 활동이 줄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지고 겉모습인 체중이 유지되어도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난 근감소 비만으로 넘어가면 보행 안정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기둥이 썩으면 벽지는 멀쩡해도 집은 흔들립니다. 근육이 바로 그 기둥입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도 서서 중심을 버티는 힘이 약해지면 작은 문턱에도 사람이 꺾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맨발로 서서 오른발 왼발을 속으로 세며 10걸음 걸어보세요. 팔자걸음이나 비틀림이 느껴지면 체크해 두십시오. 또한 의자에서 팔 힘을 빼고 천천히 5번 일어나 앉기를 해보세요. 한 번에 5초씩 천천히 하면서 흔들림을 기록해 보십시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허벅지나 엉덩이 통증이 지속되거나 최근 1년 이상 낙상 경험이 있다면 자가운동 전 의료진 상담이 필수입니다. 또한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어지럼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약해진 근육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바뀌는 효율인 동화 반응이 떨어집니다. 국제 전문가 그룹은 65세 이상은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하루에 드시라고 권고합니다. 활동량이 있으면 더 높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드신 단백질 양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국과 밥 위주 식사로는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못 채우고 계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식사마다 25에서 30g의 단백질과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2.5에서 3g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략 달걀 2개의 유제품이나 생선, 살코기를 보완한 양입니다. 왜 류신일까요?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데 핵심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스위치를 켜려면 한 끼의 질과 류신량이 중요합니다. 이를 류신 트리거 가설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임상 근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기름진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만성 염증을 낮추고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높인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생선이나 통조림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식탁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에 두부 반모, 김 1장으로 류신과 단백질을 보강하세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반 토막에 시금치나물로 마그네슘과 철분을 보충하고 현미밥을 소량 드세요. 저녁에는 닭가슴살 80에서 100g에 요구르트 한 컵을 드시되 비타민 D가 강화된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콩이나 해조류만으로 단백질을 채우면 류신과 총량이 부족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위주일 때는 대두나 템페, 보충 유제품으로 한 끼 25에서 30g을 맞추세요. 또한 신장 질환이 있으면 목표량을 의사와 상의해 개별화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은 낙상률을 평균 23% 낮춥니다. 근력과 균형 중심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또한 최신 지침은 짧은 활동도 전부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예전처럼 10분 이상이라는 규정이 사라져 5분 걷기도 모이면 건강 효과가 인정됩니다. 여러분, 하루 3번 5분씩 걷는 것과 한 번에 30분 걷는 것,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신가요? 대부분은 짧게 나누는 편이 더 쉬우실 겁니다. 주당 목표는 중강도 150분에서 300분이지만 하루 여러 번에 5분에서 10분으로 나눠 달성해도 됩니다. 이를 식후 555 루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 각각 5분씩 집 안 복도나 아파트 길을 팔을 흔들며 바르게 걷는 것입니다. 걷기 전에는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기를 10회, 종아리 스트레칭을 20초 해주세요. 걷는 동안에는 마음속으로 오른발 왼발 구령을 하며 중심을 체크하십시오. 83세 김필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필려님은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가려다 문턱에서 툭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발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본 건 오래된 중심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의자에서 팔을 떼고 일어나기 테스트에서 3회에서 멈추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말랐고 허벅지는 힘을 주려 해도 살짝 떨림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체중은 예전과 같았지만 근육량은 또래 평균 이하였습니다. 근감소 비만의 전형이었습니다. 저는 약 대신 식탁과 5분의 걷기를 처방했습니다. 아침 삶은 달걀 2개, 점심 고등어 반 토막, 저녁 닭가슴살 80g, 그리고 식후에는 집안 복도 5분 걷기였습니다. 첫 일주일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리가 묵직했고 숨이 참 불편했습니다. 둘째 주 필려님은 의자 일어나기 5회를 해내셨습니다. 셋째 주 손잡이 없이 계단 6계단을 올라오시고는 문을 열며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4주 뒤 필려님은 버스에서 덜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보행 속도는 초당 0.8m에서 1.0m로 의자 일어나기 5회 시간은 22초에서 16초로 줄었습니다. 저는 그날 기록지에 크게 썼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세울 수 있다. 필려님은 지금도 팝상에 달걀 2개를 올립니다. 그분의 걸음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앞으로 갑니다. 하지만 무릎이나 엉덩이 통증이 있으면 속도를 낮추고 보폭을 줄여야 합니다. 현기증이나 혈압약을 복용할 때는 식후 바로 출발하지 말고 3분에서 5분 안정 후 시작하세요.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양제 이야기, 특히 비타민 D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결핍인 노인에게서는 낙상 위험을 낮춘 네트워크 메타 분석 결과가 있으나 충분한 사람에게 일괄 보충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혈중 수치가 리터당 50나노몰 미만일 때만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D 영양제 드시고 계신가요? 검사는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검사 없이 막연히 드시고 계시는데 이는 돈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루 800에서 1000국제 단위의 1일 복용이 유리했고 과량은 오히려 이득이 없다고 보고됩니다. 결론은 피검사 후 결핍 교정 중심으로 칼슘은 음식으로 우선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정기검사 때 25수산화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시고 결핍이면 하루 800에서 1000국제 단위를 의료진과 논의하세요. 칼슘은 멸치, 두부, 요구르트, 푸른 채소로 우선 충당하십시오. 여기에 주 2, 3회 하체 저항 운동인 스텝업이나 의자 스쿼트를 8회에서 10회씩 2세트 병행하면 됩니다.
제가 58이던 해 어머니는 83이셨습니다. 검사 수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혈압도 당화혈색소도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어머니가 부엌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를 열어보니 국물 반찬과 짠 젓갈이 가득했고 단백질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멀쩡했지만 근육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식탁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깨고 점심에 생선을 굽고 저녁에는 의자 스쿼트 5회를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덜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시장까지 천천히 왕복 20분을 걸으셨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돌봤지만 그날만큼 가슴이 놓인 적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표 대신 식탁을, 약봉지 대신 발걸음을 보십시오. 그때의 후회가 제 처방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이나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면 보충제는 의사 처방하에 드셔야 합니다. 1000국제 단위 이상의 고용량을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피하시고 다른 약이나 보충제와의 상호작용도 확인하십시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제 57년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낙상은 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수년간의 조용한 근육 붕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근육은 매년 1%씩 힘은 그보다 더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체중이 같아도 걷는 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육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흡수되는 질이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한 끼 25에서 30g, 류신 2.5에서 3g의 정확한 설계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켭니다. 식탁에는 달걀, 생선, 두부, 요거트를 올리고 그 위에 시금치 같은 미네랄 채소를 함께 드십시오. 이는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운동은 길게 못해도 매일 쪼개서 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식후 5분씩 하루 3번의 짧은 걸음이 모여 주당 150분에서 300분의 목표로 연결됩니다. 잘 설계된 운동은 낙상을 20% 이상 낮춘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넷째, 비타민 D는 결핍이면 교정하되 무작정 드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검사 후 하루 800에서 1000국제 단위를 의료진과 상의해 조절하면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움직임과 올바른 식단입니다. 저는 86세 의사로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쓰느냐, 어떻게 채우느냐를 묻습니다. 식탁과 발걸음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어떤 비싼 치료보다도 큽니다. 제가 57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치료받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100배 현명합니다. 그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달걀 2개를 올리고 식사 뒤 복도 5분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의자에서 일어날 때의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찰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버스에서 덜 흔들릴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병원에서 돈을 쓰며 치료받을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올바른 습관으로 예방할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예방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어떤 식탁을 드시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그 댓글 하나하나에 진짜 처방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